그러니까 증권 직원들은 그런 얘기 안 해. 나는 증권에서 그만뒀으니까 얘기해. 이 주식은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크다. 캐시를 모아라. 지금 국민 지지율이 60%가 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법 통과할 수 있잖아. 우리의 경쟁력이 웃긴 게 뭐냐면 독일제 전차랑 우리 전차랑 붙은 거야. 놀랐어요. 네, 잘 왔어요. 우리 다 같이 건배 한번 합시다. 우리 손만 나오는 감독님까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좋다. 비도 오고, 최근에 비도 오고, 족발. 딱인데. 형님. 네. 아니, 뭐, 동생 놀러 와가지고 술 한잔 하자는데 그러면 고맙습니다. 가장 시켜줄 수 있는 게 남자들끼리 모으면 네. 귀찮잖아요, 일단. 네. 그쵸. 예, 뭐 이렇게 뭐 차리고, 뭐 그죠, 이렇게 그죠. 섞고 뭐. 아니, 족발은 그냥 먹으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요.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공부 안 해서 돈 번다라는 얘기는 믿지 마라. 그건 사짜다. 아하. 아니, 공부 안 해서 돈 벌 수 있으면 우리 학원 다니면 서울대 가요라는 거랑 뭐가 달라? 그 학원만 다니면 다 서울대 가나? 그러면 이제 이런 반발이 바로 나올 수 있지. 그럼 공부한다고 돈 벌어? 그래요. 물론 공부한다고 돈 못 벌어. 하지만 내 주위에 돈 번 사람 많아요. 우연치 않게 돈 번 사람은 있는데 꾸준히 돈 번 사람 치고 공부 안 하는 사람 없어.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형 그게 어려워. 우리 모 과장님이 깡통을 몇 번을 찼어. 완전히 이제 증권사 시절에 깡통을 차가지고 안 거지가 돼가지고 됐어요? 거지가 됐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어쨌지 친척들한테 한 4천만 원을 받았대. 이 사람이 아모레퍼시픽을 산 거야. 아모레퍼시픽이 막 뜨기 전에 대박. 자기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 된 것 같아. 그래서 그때 형님 설화수 한참 나오기 전이었나 보다. 전에 아모레퍼시픽을 사가지고 그게 중국 막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휴가만 되면 중국 가가지고 사람 개수기 그거 갖고 사람을 체크한 거야. 아무리 매장에 몇 명이 들어오나.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몇 배가 난 거야, 수익을. 그 몇 배가 난 다음에 장기 투자. 나는 주식에 운은 다 했다. 그래요? 나는 주식에 운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뭘 했냐면 타워팰리스의 위에 꼭대기층에 미분양일 때 그거 미볼 때 있었다 하더라고요. 미분양일 때가 있었어. 두 채를 샀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타워팰리스 주민의 회장까지 돼가지고 신문에 났어, 이렇게. 이건 공식적으로 검색하면 나와. 그 사람 이름 검색하면 나와. 그 기사가 아직도 나오니까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수준을 안 거야. 나는 주식을 계속하면 깨먹을 상이다라는 걸 안 거야. 자기 그릇이 아는 게 정말 중요해. 까는 거가 안 거지. 그 사람은 이 중국 모멘텀으로 됐기 때문에 많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돈 벌면 뭐 하는 줄 알아? 뭐예요? 부동산가요? 집 사. 맞아요, 네. 건물 사고. 그러면 그 사람 말이 그게 맞나? 장기 투자하려는데 그 말이 맞나? 네. 아니,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 경제랑 같아? 일본 경제랑 같아? 일본 경제 따라. 일본 경제가 같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30년이 안 올까? 왜 우리는 증권회사 사람들이 장기 투자하라라고 얘기를 하지? 미국 주식을 보면서? 우리 경제는 일본과 가까운데? 그게 증권사 마케팅이라는 거지. 지금 증권사는 주식을 하십시오. 장기 투자하십시오. 그래야 수익이 나는 구조 아니야? 우리 경제는 수출 경제고 이제 중국에 추월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곧 잃어버린 3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겠습니까? 누가 투자하겠어? 그럼 주식을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투자를 하자라는 거지. 야, 형 찐이야. 속 얘기 다 해주잖아. 그거를 가지고 무조건 묻어두고 장기 투자를 하라는 분이 나는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도 주식 시장을 놓고 가만히 보면 네, 형. 술 더 먹여, 형님. 더 찐 얘기 나오니까. 중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접근하자라는 거지. 그게 우리한테는 현실적으로 맞는 거고 삼성전자도 6만 전자에서 9만 전자 갔다가 다시 5만 전자 왔는데 그거를 주구장창 20년, 30년을 들고 있으라는 게 과연 우리들한테 맞냐라는 거지. 거기서 한 20, 30% 나오면 하고 또 중요한 건 쉴 때 좀 쉬자. 왜 맨날 주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이론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난 내 기준은 차트. 종목을 볼 때는 펀드멘탈. 사고 팔 때는 차트. 형 거를 좀 저희도 좀 벤치마킹 하게요. 차트 보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익숙해요. 첫 번째는 단순하게 해라. 무슨 보조지표니 뭐니 막 나도 내 HTS 화면을 보면 기본 세팅되어 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거래량하고 이동평균선. 난 그것만 봐. 두 번째는 형 30년 경력이시죠? 30년. 30년에 본부장 위까지 올랐던 이 장난 아니야. 본부장 이거. 위에 아니야. 본부장도 못 해봤어. 부장 하다 나왔어.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부장까지 아니 직장생활 본부장 못 해봤다고 그거를 여기서 또 염장을 지르네. 참. 형 이걸 또 살려주네. 못 해봤다고 내가. 형 방송에서 많이 부를 것 같아. 이걸 살린다. 사람들이 강호동 씨가 잘생겼다라고 보면 나는 못생겼는데 왜 잘생겼다고 보지? 그러고 보니까 좀 잘생긴 면도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네. 근데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딱 하면 어휴
저렇게 생겼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삼성전자 차트다, 카카오 차트다, 네이버 차트다, 에코프로 차트다라고 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 이게 무슨 차트인 걸 내 의식적으로 머릿속에 지워. 그럼 그림으로 보여. 그림으로 보이면 요런 그림이면 다음에 어떻게 된다. 요게 돼.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삼성전자 차트다라고 보면 6만 원이 지지가 될 텐데? 지금은 사야 되는데? 감성이 들어가구나. 감정이 들어가. 근데 그걸 의식적으로 배제하는 연습을 해야 돼. 한 70% 맞던가요? 대충. 자꾸 그런 식으로 의식하면. 거기에 결정타가 한 방 있죠. 우리나라 방송 중에 80%가 차트를 설명하는데 거래량을 빼고 설명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그 영상 안 봅니다. 여러분 매개 살리게 구독 아직도 안 누르고 보냐. 김PD 너 잘못이야. 여러분들 구독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제가 방송 업계에서 퇴출돼도 일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는 지표예요. 심리.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카카오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카카오페이도 많이 좀 떨어져 있고 이거 조정받는데 사야 돼요? 거래량이 너무 없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 맞지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다. 이 주식이 올라가려면 최소한 거래량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주식은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크다. 흘러내려 무섭다.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듣기 싫은 말이야. 테트리스라는 게임 간혹 나도 모르게 쑥 눌러가지고 딱 그게 잘못된 적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달려들면 해결 못하고 쌓이다가 게임이 끝난다 그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신경 쓰다 보면 망가져 판이. 근데 그건 냅두고 차라리 이쪽에서 자꾸 칸을 줄여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도 딱 아다리가 맞아. 그러면서 딱 판이 깨져. 정상화돼. 주식이 잘못됐으면 이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더 꼬여 들어간다라는 거지.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꼬였다라고 하면 일단 냅둬라. 근데 쳐다보지 마라. 근데 쳐다보지 말라라는 게 무조건 방치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열어봐야 돼. 그럼 계좌를 열어보면 어떤 심정이 드냐면 가슴을 후벼 파는 거야. 안 해. 후벼 파줘야 돼. 그래야 대책이 세우지. 그게 절치부심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거기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모의 투자 계좌를 터라. 모의 계좌를? 모의 투자를 터라. 증권사는 모의 투자 기능이 있으니까 MTS든 HTS든 모의 투자를 가지고 한번 내가 연습을 해봐라. 내가 하던 방식이 그럼 보여. 왜냐하면 돈이 안 들어가면 사람들이 좀 여유로워져. 보여. 그러고 나서 다시 계좌를 진짜 계좌를 터. 소액 계좌를. 얼마 갖고 시작하면 될까요? 3개월 용돈 내지 3개월 월급. 그러면 이건 내 나름대로 한 기준이지. 1,000만 원 정도 되겠다. 그거 없어도 살아. 삶이 흔들리진 않아. 하지만 아픈 건 아파. 그렇잖아. 1억은요? 박도환 투자자는 부모님 대출 1억까지 해서 그거는 아픈 게 아니라 거의 뭐 외상이지 외상. 2번이지 2번. 그건 뭐 내가 금권 안 받지만 그건 2번 하면 안 되고 3천만 원 모을 때까지는 본격적으로 투자하지 마라. 주식 투자를 해서 한 10% 정도 나오면 한 달 월급 정도 생기니까 희열을 느낄 수도 있고 그 전까지는 저축의 중점을 좀 둬라. 3천만 원 언제 모아요? 그 기간에 모의 투자해라. 뭐 200만 원 갖고 무슨 주식 투자한다고 깔짝깔짝 되면 100만 원 갖고 10% 벌어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어. 차라리 종잣돈을 돈이 있어요. 노력 대비. 내가 왜 포도를 안 먹는데? 요 조그만 거 먹겠다고 포도 넣고, 포도 씻기도 어려운 거 씻어가지고 먹고 또 뱉어내고 요만큼을 먹는데 내가 포도를 왜 먹겠냐고. 야 대박. 형님이 그래서 포도당이 부족한 거예요. 포도당이 부족하다. 난 포도 안 먹어. 아니 형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 해준 게 주식은 이제 앞으로 노동소득, 사업소득으로는 우리가 경쟁차에 못 누리거든. 부자 못 돼. 자산소득은 분명히 자산 플레이는 해야 되는데 형이 그래서 길게 보라는 거야. 인생에서 기니까 주식은 한 50년, 60년 한다 생각하면 그거 그냥 한 돈 천만 원 갖고 모의 투자도 해보고 이러도 보고 그렇게 해서 많이 경험을 해보라는 얘기야. 우리 동생이 정리를 잘한 게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게 오해가 풀리는 거야. 아니 처음에 장기 투자하지 말라며. 근데 장기 투자는 한 종목을 장기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내 투자 인생은 장기 인생이야. 내가 이 종목에 확신이 들 때 그때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그 먹고 나온다는 개념은 또 그럼 몇 년이냐? 난 한 2년. 나는 보통 주식 들어갈 때 2년 정도로 보고 들어가고 근데 보통 2년 전에 나오더라고. 짧게는 한 6개월, 3개월이면 나오게 돼. 이게 왜냐면 모멘텀 보고 들어가니까. 또 하는 거지. 내가 주식이 좋아서 삼성전자가 좋아서 사. 올라갈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삼성전자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삼성전자가 좋아서 살 것 같아. 그러면 이 올라갈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평균치 얘기하나 봐. 50%. 그래, 많은 분들이 99%의 사람들이 50%라고 얘기를 해.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뭐예요? 주식은 올라갈 확률, 떨어질 확률 5대5가 아니라 횡보가 들어가. 지금 삼성전자 66만 5천원에서 계속 횡보하잖아. 이건 오르는 것 빠지면 30%야. 30%거든요. 30%인데 10%는 수수료니까 30%야. 정확히. 내가 삼성전자를 좋아 보여서 사는 거잖아. 삼성전자 떨어질 거 알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이론적으로 삼성전자가 올라갈 확률은 30%야. 근데 내가 삼성전자를 사는 순간 내 심정적으로는 올라갈 확률이 몇 프로? 100%.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라는 100% 확신이 들어서 매수를 했는데 그 뒤에 내면에는 삼성전자가 올라갈 확률은 30%밖에 안 돼. 내 뜻대로 안 될 확률은 몇 프로다? 70%.
그니까. 내가 살 주식의 70%는 떨어진다. 일단 확률 게임이. 확률 게임에서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지. 대비책이 뭐야? 내가 이 주식을 확신을 갖거나. 두 번째, 어느 정도 떨어지면 내가 어디서 손절할 것인가. 아, 내가 잘못 봤네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어? 아주 기대감으로 이재명 정부가 지금 탄생됐네요, 형님. 그러면 어떤 정책 얘기해주세요. 형님 매기랬잖아, 내가 계속. 8, 9월에 나와. 왜요? 왜 그러냐면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증시객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대신 이제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하면 정부 정책을 따르라는 거지. A, B, C가 장관이 되고 나면 우리 국토부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재경부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뭐 여성가족부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해서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한다고. 거기서 정책이 나와. 아하. 이재명 정부가 행정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약이고 기대감이고 5천을 가겠다라는 상법 개정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냥 발판이고 예를 들면 뭐 저출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뭐 국토개발은 뭐 세종시 개발은 어떻게 갈 것인가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성격으로 두리뭉실한 얘기 되겠어? 해양수산부 이전하는데 4년 뒤에 이전하겠다니까 당장 올해 가라 그러는데 진짜 너 할 수 있어? 라는 걸 할 거 아니야. 뭐가지 따블라더라고요, 형님. 그러니까 뭐가지 따블라고 그러니까 난 모르겠고. 형님이 사투리 쓰시고 난리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투자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캐시를 모아라. 아하. 형 8, 9월 달이 그럼 국무회의 이제 보고할 그러니까 때 보통 하면 8월, 9월 달에 할 것 같아요. 보통 이때- 추석 이런 거 정기국회 전에. 모든 뭐 안이 다 뭐 이렇게 통과되고 그런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에서 보고가 되면 거의 시행된다라고 봐야죠. 형 그럼 그 시행된 건 우리 개미들은 뭘 어떻게 보고 뉴스 통해서 뉴스를 똑같이. 그 미리 사전에 유출되지는 않는다고. 여당이잖아. 마음대로 법 통과할 수 있잖아. 칼을 휘두를 수 있잖아. 더군다나 발의가 되겠네. 더군다나 지금 국민 지지율이 60%가 넘었기 때문에 이 동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원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던 전력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던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던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투자자들은 생각을 해야 돼. 새로 돈을 마련하라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이닉스를 팔아서 무엇을 살까가 아니라 하이닉스를 팔아서 한 2달 쉬어볼까? 친구들이랑 막 술 먹다가 여자친구가 딱 생겼는데 데이트 비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것만큼 억울할 때가 어딨어. 응? 그렇잖아. 쟤 나한테 전화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미팅이 그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친구들하고 술 먹는 거 좀 자제하고 하고 돈 모아. 돈을 모아두는 것이 열심히 일해. 그 사람들이 평소에 했던 얘기 있잖아요. 원전 같은 경우는 두산에 있던 대표가 나와서 지금 장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 근데 공적인과 나는 일과 직업은 구분하자. 갑자기요? 만약에 그 사람이 과거에 해왔던 대로 정부를 이끌 거면 그 사람이 해왔던 대로 자기 기업에 특혜를 준다면 그게 공정사회일까? 많은 분들이 나는 안타까운 게 6월달, 7월달에 장관 임명한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올랐어. 뭐라고? 아니 일과 직업은 구분합시다. 뭐 댓글들 안 봤는데 험한 댓글 달렸을 수도 있겠지. 주가 지금 다 제자리야. 다시 돌아갔어요? 방산주들이 많이 날라갔잖아요. 방산주 많이 날아갔죠. 방산주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산주 영업이익률이 바뀌었어요. 영업이익률이 방산주 우리 옛날에 방산주 하면 러우 전쟁만 전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방산에 대한 수출이 몸에 때문에 복귀했는데 무기 수출한 게 쉬운 게 아니야. 저 백만이도 남겨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들이 그 전만 하더라도 뭐 북한 문제 뭐 이런 거 나오면 중소형 방산주들이 움직였어. 대형 방산주들이 움직여라. 근데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고. 테마주로? 테마주로 올랐지. 근데 이제 대형 방산주들이 영업이익이 한 2%였는데 지금은 7, 8%씩 돼버려. 오, 괜찮다. 남의 나라 지킬 때는 비싸게 받아도 되잖아.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5% 하라고 그러잖아. 너 GDP 5% 방위비 하라고. 꼴배기싫어, 그 새끼야, 진짜. 그리고 아직 무기 수출이 이제 폴란드밖에 안 했어. 폴란드 몇몇 국가, 뭐 노르웨이 이런 거. 우리 경쟁력 있죠, 수출. 충분히. 우리 경쟁력이 웃긴 게 뭐냐면 독일제 전차랑 우리 전차랑 붙은 거야. 우리 탱크랑 그 독일제 탱크를 갖다 비교를 해서 물론 독일제 탱크가 5배인가 비쌌대. 갑자기 형님 벤츠하고 소나타가 붙었네, 형님. 소나타가 붙은 거야. 벤츠하고 소나타가 붙었는데 영하 35도에서 시동을 걸라고 그런 거야. 우리 추운데. 그리고 이제 포로 쏘라고 그러는데 독일제는 포가 발사가 안 됐어. 아하. 우린 발사가 됐어. 왜? 우리는 실전용으로 무기를 만들잖아. 근데 우리 저기 화천, 포천, 저쪽 북쪽 휴전선 가면 1930 몇 년도에 55도가 떨어진 적이 있었대. 진짜 오줌 싸면 바로. 어느 정도로 그런 적이 있었대.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감안해서 무기를 만들잖아. 정말 55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으니까.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화천 지역은 더우면 한 30몇 도, 40도 올라가잖아. 사우디 사막에서도 발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가 되게 좋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반도 지역에서 우리가 쓰려고 한 거니까 이거는 수출용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대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쓰던 거 갖다 그냥 써도 되고 정 급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K9 자주포가 10,000문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문인지 10,000문인지 모르는데 그냥 있던 거 하나 쭉 빼줘도 문제 없다 이런 부분들이라 좋네. 조선 방산 원전이 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서운 건데 보통 이렇게 많이 오르면 빠진다라고 이제 공매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적이 있어서 그래, 실적 수출 실적.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좀 안 좋은데 1% 경제 성장을 못 달성했는데 얘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앞으로 우리나라 무기가 많이 팔릴 거고 대통령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 지원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정부 정책이야. 왜냐하면 수출입은행이 자금 지원 대줘야 되니까. 나도 어게인 방산주 봐야겠다. 방산주는 꾸준히 봐요. 중기 장기든 좀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꾸준히 앞에서 제주는 공이 부리고 돈 버는 애들 있잖아. 배를 만들어 팔면 돈 버는 애들은 엔진이거든. 중국 배를 만들어도 우리 엔진 갖다 쓰거든. 방산이면 드론이 됐던 방산이 됐던 뭐가 됐던 전자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좋지 않을까? 아하. 요거 또 흘려 지나갔는데 캐치한 사람이 딱 있다고. 그런 애들이 돈 벌지 않을까? 앞에서 열심히 무기 팔아. 우린 전자기기 거기다 설치해서 팔 거니까. 와,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옛날 골드러시 때 남들 다 아주 금 캐오러 다니는데 얘도 왜 이렇게 옷이 다 찢어지는 거야? 안 되겠다. 내가 그러면 질긴 바지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들라고 대박 난 게 리바이스. 이런 거야. 그 전자시스템 회사가 한국에도 있어요? 아이치. 형님은 얘기 안 하지. 알아서 찾아. 형한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술을 사려니까 술을. 그러니까. 복비 내야 이게 점괘가 나오지 이 사람아. 전자 시스템 계속 꽂혔어. 응? 주식책을 10권 정도를 보라고 그런 거야. 처음에 사람들이 책을 보면 훅 빠져들어가. 특히 이제 월가의 영웅이라든지 몇몇 책들 보면 왜냐면 너무 잘 썼고 재밌고 어떻게 주식해야 되는지 그 궁금증을 풀어주니까. 이제 뭐 워렌 버핏 책을 보던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쓴 책을 보면 그걸 한 두세 권 읽고 나면 다음에 네 권째 가면 책을 던져버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월가의 영웅을 이렇게 가라고 그러고 워렌 버핏은 팔지 말라고 그러고 얘는 샀다 팔았다 하라고 그러고 더 혼란이 오는 거야. 혼란이.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서 혼란이 오는 거야. 근데 그걸 누구든지 와. 내가 단언하는데 누구든지 와. 맞으면 좋겠다. 그거를 딱 뛰어넘는 게 5권, 6권째. 그냥 무조건 봐. 참고 봐. 나중에 이렇게 쫙 모여. 내가 터틀 트레이딩이랑 책을 쓰면서 공부도 시켜보고 그러면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이 아니었구나. 그렇지만 다 정상을 가는 방법이구나. 맞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가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이렇게 가라고 그런 거지. 그게 딱 보이는 순간이 10권이야. 월가의 영웅을 100번 봤다는 거지. 이야. 내가 100번 봤대. 피터 렌치 거요? 근데 나도 그 책을 보면 그 책이 그때 이후부터 볼 때마다 달라. 맞아. 새로운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이 올라가면서 보이는 게 달라져. 아주 멋진 말이다. 저도 그거를 경험했거든요. 제 그릇이 종직 그릇인데 점점 그릇이 커져갈 때마다 맞아. 들어오는 워딩이라든지 들어오는 인사이트가 너무 인풋이 다르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강신주라고 그 유명하신 유인 철학자 책을 철학자. 내가 30대 때 우리 매형이 강신주 책 초반에 사가지고 보라는 거야.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나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근데 네. 내가 40대 중반 되니까 강신주 씨 책이 읽히더라. 그 넘사벽이던 것이. 그때 매형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너도 이제 이게 머릿속에 들어올 때가 됐구나. 처음에 사람들이 주식책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게 그릇이 아직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인데 원래 채워야겠네. 네, 근데 내가 지금 기준점을 제시해 준 거니까 사업보고서라는 걸 보라고 그러거든. 기업체가 이제 공식적으로 다트란 사이트에서 사업보고서를 보라고 그러는데 내가 처음에 사업보고서를 휴대폰이나 PC 화면에서 보니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보래. 프린트를 했네? 200장이 나오네? 아니, 그 미쳤다고 200장 눌러본 사람이라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걸 해봤냐, 안 해봤냐라는 그 디테일인 거야. 모의 투자도 그렇잖아. 모의 투자 기능이 있어. 모의 투자를 해보라고 증권사 직원들이 얘기를 안 해. 그건 두 가지야. 왜요? 첫 번째는 직접 투자를 해야 돈이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는 모의 투자는 전산 비용만 늘어나는 거야. 괜히 데이터 막 나가고. 데이터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들은 그런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증권사 그만뒀으니까 얘기해. 잘하셨어요, 형님. 그리고 그걸 해보고,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보면, 그게 증권사한테 손해일까? 형이 10억 만들 수 있다면. 10억을 만들 수 있다. 형이 그리고 내 유튜브에 나와 10억으로. 어떻게 10억 만들 거냐? 10억을 만약에 단기간에 만들려고 그러면 나는 1억 안 받을 거야. 대신? 방법이 없어. 난 우량주를 사겠다는 얘기 안 해. 단지 내가 갖고 있는 50개의 종목풀 중에 움직일 때마다 20%씩, 30%씩 따박따박 모아가다 보면 10억이 돼 있지 않을까. 50개 종목 중에서 한 2개 정도 매겨주시면 안 돼요, 형? 거기에는 포트폴리오가 들어가야 돼.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현대차, 현대 글로비스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도 하나 넣어서 바로미터를 한번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루닉 같은 AI 저것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업들을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얘기하지만 엔터 게임은 없어. 내가 분석이 안 돼. 그러니까 형이 아는 거 잘하는 거. 워딩은 내가 해줄 수 있지만 분석이 안 돼. 그리고 무슨 임상 막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들 난 별로 관심 없어. 삼성바이오는 들어가 있지. 형 원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원전 같은 경우도 두산 엘러빌리티 같은 경우는 보는데, 근데 원전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수주를 받아와도 최소한 5년은 걸려야 되는데 5년 뒤에 내가 뭐 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1억 10억 만들었으면 먹튀해야지. 자율주행차 언제 올 건데?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예. 형님.
앞으로 형님 제가 자주 족발 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형님이 늦었지만. 자, 오늘부터! 똥꼬부! 예.